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어가 볼 자료는요. 개인화 지식지도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속에서입니다. 네, 당신이 직접 AI에 생각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는 AI 개인화랑은 뭐가 다른지, 이게 왜 혁신적일 수 있는지 좀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화라고 하면 뭐 당신의 검색 기록이라든가 어떤 걸 클릭했는지 이런 과거 행동들을 보고 이렇게 필터링하는 걸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 자료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당신만의 독특한 생각의 구조 있잖아요. 생각의 구조요? 네,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개념들을 나누는지 그 방식 자체를 AI가 배우고 활용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인 거죠. 와, 그럼 기존 방식의 한계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AI 추천 같은 거 보면 제가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개념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사용하는 그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같은 것도 반영하기 어렵죠. 결국 AI는 자기가 학습한 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랄까 자신의 생각으로 답하는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의 그 연결 방식, 의미 지도는 모른다는 거네요. 핵심이 바로 그거죠.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 고유한 의미의 지도를 AI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음악하고 미술을 어떻게 연결짓고 그 안에 또 어떤 하위 개념들을 두는지는 AI 입장에선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개인화된 지식지도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직접 개념의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레이블링을 하고 이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마치 그 나무 가지 뻗어나가듯이 트리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은 AI가 바로 당신이 이렇게 직접 만든 지식 지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추론하도록 훈련된다는 거예요. 아, AI의 사고체계 자체를 내가 디자인한다. 네, 그런 셈이죠. 단순히 뭘 좋아하냐 필터링하는 걸 넘어서 진짜 당신에게 맞춤화된 사고를 하는 AI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와,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러 요소가 같이 움직인다면서요? 네, 그 시스템 작동 방식을 보면요. 일단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범주 같은 걸 배우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귀납적 방식이라고 하죠. 여러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데이터 기반 학습.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정의한 그 지식 틀이 있잖아요. 아까 예시처럼 식물, 과일, 사과 이런 구조. 이걸 따라서 정보를 위아래 개념으로 연결하면서 추론을 해요. 이건 연역적 방식이죠. 당신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귀납이랑 연역을 같이 쓰는 거군요. 데이터에서도 배우고 내가 만든 규칙도 따르고. 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게다가 정확도를 더 높이려고 서로 다른 정밀도를 가진 여러 모델을 써요. 저, 중, 고 정밀도 모델 이렇게요. 여러 모델을 동시에요? 네, 마치 여러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이거다 하고 동의하는 예측 결과, 그러니까 그 교집합 부분만 최종 결과로 채택하는 거죠. 아, 이걸 이제 신뢰도 필터링이라고 부르는데 훨씬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와, 되게 체계적이네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 예시가 재밌던데요. 흰색 북극 여우만 보여주고 학습시킨 AI한테 회색 북극 여우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네, 그 예시가 아주 흥미롭죠. 결과가 뭐였냐면 AI가 동물, 그리고 그 상위 개념인 포유류까지는 인식을 해요. 아, 거기까진 아는군요. 네, 근데 그보다 더 구체적인 단계, 그러니까 북극여우라고는 딱 집어서 말하지 못하고 정의되지 않은 레이블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딱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배운 범주에 정확히 안 맞으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도 있었죠. 나비, 개미, 사마귀를 학습시킨 다음에 처음 보는 무당벌레를 보여주면요. 곤충이라는 건 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동물, 곤충까지는 일반화해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배운 구체적인 곤충 리스트에는 무당벌레가 없으니까 이것도 학습된 범주엔 없다고 판단해요. 아, 그러니까 아는 선까지는 일반화하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는 거죠. 이게 기존 AI랑 좀 다른 점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럼 정리해보면 기존에 뭐 거대 언어 모델 같은 AI들은 주로 당신의 활동 기록,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이나 답변을 이렇게 필터링하는 방식이라면 네, 그렇죠. 이 시스템은 당신이 직접 명시적으로 정의한 그 지식 구조, 그 지도를 바탕으로 추론을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일 모델이 아니라 여러 모델이 협력하고 그냥 비슷한 거 찾아줘 수준을 넘어서 당신이 만든 구조에 기반해서 연역과 귀납을 같이 쓰는 거고요. 그게 주는 장점이 뭘까요? 일단 사용자의 관점을 훨씬 깊이 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크고요. 더 중요한 건 설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아, 설명 가능성. AI가 왜 그런 답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 AI의 생각의 길, 즉 지식 구조를 당신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추적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기존 AI들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블랙박스 문제랑은 좀 대조적이죠. 확실히 그렇네요. 내가 만든 규칙이니까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술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가능성이 정말 많던데요. 네, 응용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죠. 뭐 당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닮은 개인 비서라든지 오, 개인 비서. 아니면 학생 개개인의 이해 수준이나 방식에 딱 맞춘 AI 튜터, 아, 맞춤형 교육. 또 특정 분야 전문가,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의 그 전문 지식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전문 진단 보조 시스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의료나 법률 분야처럼 복잡한 곳에서도요. 네, 심지어는 개인의 아주 독특한 언어 습관이나 표현 방식을 학습해서 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는 그런 장애인 지원 도구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개인화의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요. 특히 그 장애 지원 도구 같은 건 범용 모델로는 좀 힘들 수 있는 영역인데. 네, 맞아요. 그런 매우 개인화되고 특화된 분야, 그런 니치한 영역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이 기술의 특징 중 하나죠. 범용성보다는 깊이 있는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가 단순히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그 취향을 넘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고방식 자체를 배우도록 설계되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든 그 지식 구조 위에서 AI가 추론한다는 것, 이게 기존 AI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 당신만의 사고방식을 AI가 따른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거죠? 이 자료는 결국 AI가 특정 사용자, 그러니까 당신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만약에 AI가 정말로 당신의 그 고유한 정신적인 틀, 그 추론 패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더 깊은 의미나 영향은 과연 뭘까요? 아, AI가 나를 인지적으로 비춘다. 네, 그런 수준의 인지적 미러링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는 뭘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도전 과제 같은 건 없을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